복직해주세요 이런 거다. 1번은 행정절차법의 내용이 되는데 원래 처분은 이유 제시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구체적으로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이유 제시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복 제기를 할지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불복 신청의 편의를 주는 것이 이유 제시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1번에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별다른 지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유 제시의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거기 보시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만약에 면접을 봅니다.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둘 다 자격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한 명 뽑아요. 한 명 뽑는데 누군가를 한 사람을 뽑았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그 자체로서 이제 그 사람이 더 뛰어나다는 이유가 충분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졸 신입 사원을 뽑는데 A는 중졸이고 B는 대졸이다. 그러면 너는 이 요건을 못 갖추었다라고 해줘야 되지만 모두 대졸이고 모두 다 갖춘 상태에서 누군가를 뽑았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이 더 우월하다는 이유를 밝힌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지문은 다 했다는 것이 내용이 되고요. 3번은요. 10일 전까지죠. 그죠? 그리고 4번은 워낙 많이 나와서 아무리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 됩니다. 아무리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 되는데 바로 이른바 수리하는 처분. 수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인의 영업자의 지위는 박탈이 되고 양수인에게 영업자의 지위가 부여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종전 영업자 양도인한테 행정 절차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2번 문제. 우리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불이익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고시에 처분을 한단 말입니다. 고시에 의한 처분이 뭡니까? 바로 일반 처분이죠. 일반 처분 같은 경우는요. 처분의 상대방도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아니 처분 상대 횡단보도 설치, 처분 상대방도 없는데 사전 통지를 도대체 누구한테 합니까? 그래서 1번은 그런 뜻이 되고요. 2번입니다. 그렇죠. 일반 처분. 네. 인님, 부동산님,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2번은요.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위반 사실 다 시인합니다. 여러분 음주 단속에 걸리면 술 마셨다는 얘기 다 합니다. 그래도 처분할 때는 다 그렇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2번 내용, 1번 내용이 되고요. 2번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3번은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공립학교 교원이 퇴직 후에 사립학교 교원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기존에 지급했었던 그 퇴직연금을 무조건 중단하고 지급했었던 거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근데 어떻게 해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들으나 마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나오는 3번 지문은 바로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리고 4번입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할 때 적용돼. 맞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행정청이 할 때 적용이 되는데 충무원 건립추진협의회는 그렇죠. 민간이 모인 단체라 그랬죠. 그 지역에 그나마 납골당 설치를 다들 안 좋아할 거니까 그나마 그 지역에서 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학자, 종교인 뭐 이런 사람들,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정청이 아니라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잘하셨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요. 이게 정보 공개 청구권은 법률이 없어도 인정이 됩니다. 왜? 헌법상의 이른바 표현의 자유로부터 알 권리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알 권리는요. 알 권리는 바로 이른바 이게 정보 공개 청구권의 핵심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다들 잘하셨네요. 헌법상의 기본권도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이 될 수 있죠. 무슨 기본권은? 그렇죠. 네, 자유권적 기본권은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권적 기본권인데 표현의 자유도 자유권 아닙니까?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다들 잘하시네요. 네.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정보공개 조례는 뭡니까? 알 권리를 실현하는 거죠.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의무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 필요 없다는 게 2번 내용이 되고요. 3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뭐냐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공공기관에는 국가 지자체도 있겠지만 뭐도 있습니까? 그렇죠. 학교라든가 특별법에 설립된 특수법인 이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 업무의 성격상 공공성을 띈다는 겁니다. 국비 지원이 5%든 30%든 다 공공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은요. 그래서 이게 특별법, 그러니까 어떤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설립된 법이 바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만드는 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하더라도 증권업협회는 증권 관련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얘들은 침묵단체지 공공성을 띠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설립되는 특수법인이라는 것은 무조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업무의 성격이 공공성을 띈다 안 띈다 그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모시겠습니다. 이게요. 우리 정보공개법에 따르면요. 이렇게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에 의해서도 바로 이른바 비공개 사항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위임 명령 자체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공개,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에 국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법률에서요. 비공개 대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불용으로 정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비공개 대상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법률에서 그냥 사무에 관해 정하라. 사무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비공개 대상을 정할 수가 없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습니다. 검찰청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검찰 사무에 대해서는 불용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 위임한 바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해봐야 대외적 구속력 전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2번은 여러분 조문 내용 그대로니까 특별한 거 없고요. 3번 또 뭐 특별한 거 없죠. 4번은 여러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의사결정 과정, 그죠?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그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것들이 의사결정을 하기도 전인데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는가가 다 외부에 알려지면 여론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왜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거나 진행 중인 정보는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은요. 이미 회의 끝났잖아요. 회의 끝났지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우리 왜 현대사에 있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정치적인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친일파로 단죄했다. 어떤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요. 여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독립운동가로 보는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누구가 이 사람을 친일파로 단죄를 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극렬 정치 성향을 띠고 있으면 테러가 할 거 아닙니까? 꼭 테러라는 게 물리적인 테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으로 테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회의가 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사결정이 끝났더라도 바로 이른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네, 효돌림 맞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서 있었던 게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 그것도 비공개를 했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다음 회의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요.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논문 쓰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근데 거부되었다. 근데 이미 논문이 통과되었다. 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의 이견이 있다는 거죠. 그게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 내용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면면들이 있단 말입니다. 미용사협회 간부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 내용이 매우 훈훈했다. 그런 기사가 났다고 칩시다. 나는 오세훈 시장을 만약에 싫어한다. 거기 참석한 미용사들 이름하고 가게 좀 가르쳐달라. 여러분 이거는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수 있겠죠.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똑같죠.
손해배상 소송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획득할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를 청구했다. 이게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정보공개 청구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남용은 어떻게 되죠? 권리남용은 두 가지죠. 권리남용은 두 가지. 첫째,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 또 하나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 그거 아니라면 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됩니다. 리얼은요. 예를 들어서 갑이 A 정보의 공개 청구를 했는데 공공기관이요. A 정보를 오케이. 근데 갑이 요구한 거는 복사 달라 그랬는데 공공기관이 A 정보 공개는 하되 와서 열람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형식은 A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해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갑이 청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A 정보 그리고 복사본 달라. 근데 A 정보는 오케이. 와서 읽어라. 그러는 거는 두 개의 청구 중에 일부를 거부한 거라는 거죠. 거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는 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문제죠. 그죠? 6번 문제 보시면 1번에 보시면요.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맞죠? 지금 혹시 몇 번을 제일 오답으로 많이 했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3번을 많이 하셨네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요. 자, 다시 화면 바꿔주십시오. 2번에 보시면 원래 정보 공개 방법은요. 갑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다가 공개 청구하면 서울시에서 저한테 주는 게 이게 공개 방법이에요. 근데 소송 들어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원고도 법원에 서류 내고 피고도 법원에 서류 내면요. 법원이 원고가 낸 서류는 피고한테 주고 피고가 낸 서류는 원고한테 다시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우회적인 방법이고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요. 공개 청구했는데 서울시가 NO 하면 비공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들어가겠죠. 보세요. 자,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취소소송 들어가겠죠. 취소소송 들어가는데 법원을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거부 처분이 있거든요. 여전히 거부 처분이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2번 내용이 됩니다. 2번 내용. 하여간 이게 공무원의 취소 청구가 기각이 되었으면 징계위원회 참여위원회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지 않냐 싶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의 권리구제 가능성과 정보공개 청구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네.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제3자와 관련이 되면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의견을 듣는 거는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의무 아니에요.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거는요. 제3자의 의견을 무조건 듣게 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정보공개 청구되면 원칙적으로 며칠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까? 며칠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까? 며칠 안에? 10일인데 근데 그러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요. 빨리 신속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거 제3자 의견 일일이 다 듣고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들을 수 있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숫자 자체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숫자 자체는 지금 틀려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10일이고 10일에서 연장 가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 7일 아니라니까 이 자식아. 7일 아니라니까. 이건 근데 3번요, 승현님? 아니 징계 처분 취소성에서 기각이 되었잖아요. 그럼 징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징계위원회 참여위원회의 성명을 아는 게 자기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확정되고 나서 이제 다 자기가 징계위원회 참여위원회 성명과 직위에 대한 공개를 해봐야 자기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정보공개 청구는 자기랑 상관없어도 공개 청구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들어가시면요. 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업정지하면서 일주일 영업정지하면서 야 혹시나 2주일도 될 수 있고 3주일 될 수 있고 그러면 준비 못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뭘 하고 하면 안 돼요. 그게 1번이고요. 2번입니다. 과징금은 형벌 아니죠. 형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징금과 형벌은 병과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우리 판례상 일신 전속적인 의무는요. 그게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 있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일신 전속적이 됩니다. 그렇죠. 잘하셨네요. 네, 다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가죠. 다음 문제 보시면 4번입니다. 이게 제재조치는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조치는요. 이게 형벌 아니면 그냥 이게 다 그냥 영업정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정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든 게 뭐였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버스가 배차 간격을 엉망으로 했다. 그러더라도 회사한테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게 그 뜻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형벌 아니면 실수벌 아니면 고의과실을 불문한다 그랬죠. 다만 어떻게 해요? 회사가 정말 열심히 기사를 설득했는데 기사들이 작당을 해서 회사 엿먹이려고 그랬으면 부과 못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부과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로 들어가시면요. 강제 집행은 행정벌과 구별된다. 이거 특별한 거 없죠. 니은은 어디가 체크돼야 됩니까? 니은. 그렇죠. 협의치드. 뭡니까? 사법상 의무. 사법상 의무니까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디귿입니다. 부재하게 의무 위반. 이게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부재하게 의무거든요. 그러면 설치한 사람한테 또 철거 의무를 주기 위해서는 철거 의무는 또 별도의 의무 아닙니까? 당연히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그렇죠. 디귿이죠. 이님 잘하셨습니다. 퍼스님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고를 하고요. 통지를 하고 그리고 철거를 들어가는 이유는요. 그만큼 상대방한테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때문에 계고할 때도 넉넉한 기간을 줘야 되고 통지할 때도 넉넉한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4월 5일까지 철거를 안 하면 강제 철거하겠다. 근데 그 서류가 4월 5일에 갑니다. 이미 이거는 위법한 계고예요. 그러면 계고가 위법하면요. 영장으로 늦춰봐야 영장도 통지도 위법하게 되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이거는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었네요. 1번에 보시면 원래 철거 명령은 철거하라가 철거 명령이고요. 철거 안 하면 우리가 철거하겠다는 게 계고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죠. 철거하라. 안 하면 강제 철거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처분이 지금 하나의 문서로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실무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1번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철거를 명령을 하면요. 불법 건물을 철거하면 거기 만약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철거를 명하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사람한테는 그 건물에서 나가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 명령에는 철거 의무와 퇴거 의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철거 명령을 위반하면 강제 철거 들어가겠죠. 그 철거권에는 철거와 퇴거권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하면서 퇴거시키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니까 그거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네. 다들 잘하셨네요. 예. 네. 그 다음에 3번은요. 바로 이른바 하자 승계된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특별한 거 없고요. 그리고 4번입니다.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1번. 1번은요. 이행강제금은 강제집행의 일종이죠. 장래를 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1번. 2번은요. 이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행했으면 예를 들어서 5월 1일까지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그랬는데 5월 1일까지 안 했어요. 근데 5월 3일에 했습니다. 이행했으면요. 이미 압박한 목적은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그렇죠. 부과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만약에 5월 1일까지 하라 그래서 안 했는데 5월 3일에 했단 말입니다. 근데 공무원이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라서 5월 2일에 이행강제금을 곧바로 부과한 게 있다면 부과한 거는 이미 금전 채권이니까 징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 과징금 판례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독촉을 하죠. 독촉은 뭡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죠. 시효중단의 효과.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으니까 처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4번은요. 바로 이행강제금은 일신 전속적이다. 따라서 죽은 사람한테 하면은 무효고요. 그리고는 만약에 재판 절차 개시 중에 사망하면 그냥 종료됩니다. 그 얘기죠. 네. 11번 보시겠습니다. 11번 보시면요. 기억은 특별한 거 없죠. 그죠? 그리고 영장주의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필요하나
예외적으로 필요 없다는 네, 그런 내용이. 독촉은요,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효 중단의 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처분이에요. 도롱뇽님, 네,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으니까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게 그 불법 게임물을 발견한 그 경우에 관경공의 영장 없이 수거하는 것, 이게 게임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CD, 옛날에는 CD였거든요. CD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냥 복제가 금방 돼요. 그러니까 곧바로 수거해야 됩니다. 영장 청구하면요,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수거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디귿이죠. 그리고는요, 행정조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원래 영장은요, 수사할 때 필요한 거예요. 수사할 때. 그래서 근데 우편물 통관 절차에서 한 것은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네, 이 영장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죠. 그렇죠. 마약류는 영장이 필요하죠. 마약은 이미 수사니까요. 우리 법상 마약은 수지만 해도 범죄거든요. 그래서 예,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12번요. 12번으로 들어가면 네, 12번 들어가면요. 1번 공동조사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특별한 거 없죠. 이거 3번은요. 아니 영장도 없이 체외조사했으면 위법한 조사죠.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죠. 안 그러면 행정조사가 적법 절차를 지킬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조사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자, 13번입니다. 원래요. 원래 우리 형법상의 벌, 형법이 있죠. 형벌. 형법상의 과실범 처벌은요. 과실범 처벌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약간 행정형벌과 그냥 형법상의 일반 형벌이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다 그랬죠. 행정형벌은 뭐라 그랬습니까?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르면 매연을 배출하면 처벌하는데 여기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매연을 누가 일부러 배출합니까? 아, 오늘 내가 공기를 이만큼 더럽혀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 부주의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거는요. 과실범을 처벌 안 하면 법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형벌은 과실범 처벌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곰님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2번에 보시면요.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전제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벌 규정에 따라 행위자는 행위자 외에 법인 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 행위자가 12세밖에 안 되면요. 12세밖 행위자는 처벌 못하지만 그래도 법인은 처벌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2번. 3번은요. 국가가 지자체한테 기관이임을 하면 그 사무는 여전히 누구 사무입니까? 그 사무는 여전히 국가 사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와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처벌되지를 않죠.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 이걸 바꾸어서요. 자치사무라면 지방자치단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 다들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통고처분을 하게 되면요. 15일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통고처분 받고 고지서 받고 누가 좋아서 바로 갑니까? 기다렸다 마지막에 낼 건데 근데 그러면 15일 전에 내기만 하면 어쨌든 전과자 안 되잖아요. 근데 통고처분해놓고 그 다음날 기습 공소제기해서 그냥 전과자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쁘게 한까지는 할 수 없다. 그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에 보시면 통고처분은 그렇죠. 행정, 형벌의 예외적인 과벌 절차. 그렇기 때문에 질서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1번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는요. 질서 위반의 유죄법이 우리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요. 근데 질서 위반의 유죄법은요. 일반법이 아니에요. 이 법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을. 그래서 지금은 개별법에 있던 과태료 부과 절차나 불복 절차의 조문들은 전부 다 삭제되고 있거든요. 삭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바뀐 법들이 있죠. 그렇다면 개별법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이 법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법이니까. 그래서 네, 일반법 아닙니다. 통일하기 위한 법입니다. 네.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그렇죠. 최순실 생각하시라 그랬죠. 수뢰죄, 뇌물수수죄는요. 공무원만 될 수 있는데 최순실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위반 행위에 없는 자가 가담하면 같이 성립한다는 게 3번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게 원래 소급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떨 때는 소급이 됩니까? 어떨 때 소급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떨 때 소급될 수 있습니까? 최순실 얘기 그만하고 어떨 때 소급될 수 있습니까? 유리하게 바꿀 때, 그때는 소급할 수가 있죠. 그때는 소급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했다. 과태료 재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집행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법이 바뀌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이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졌다. 그러면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 뜻이 되겠죠. 네, 바로 4번이 그 뜻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각각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좀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칼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을 찔러서 살해하면 살인죄와 재물 손괴죄가 성립을 하지만 살인죄로 처벌한다 그랬죠. 가장 중한. 맞습니다. 네, 칼로 찌르면 기억할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중한 거로 하라고. 자, 그다음에 보시면 2번은요.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을 상실하고 우리 대법원은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와 그다음에 형벌은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네, 그 뜻입니다. 그다음 4번은요. 다 상속됩니다. 이행강제금 말고는 상속됩니다. 16번으로 가시겠습니다. 1번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이 반대로 되어 있죠.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단체는 그때는 민법에 따른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지. 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니은은요. 법률이 우리나라에 위헌 결정 난 게 지금 수백 개입니다. 뭐 조만간 1000개 돌파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를 지켰으면 굳이 이거를 국회의원들한테 고의과실 등의 책임 묻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법을 만들면 이러면 책임 물어야죠. 그때 쓰는 표현이 그렇죠. 굳이. 네. 네, 잘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디귿입니다. 디귿에 보시면요.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적어도 그렇더라도 본안 판단을 받을 거라고 기다렸는데 각하하면 적어도 위자료는 있다는 거죠. 위자료.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그렇죠. 아니 식약처 공무원이 식품위생법 모르면 안 되죠. 경찰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모르면 그 자체로 이미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리을입니다. 리을. 네. 17번입니다. 17번. 1번에 보시면 처분이 취소성에서 취소되었다는 말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죠. 근데 위법과 고의과실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 2번은요. 식품위생법상 공무원이 식약처 공무원이 가서 비위생적인 환경을 그냥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중독으로 사망했다 국가 책임져야죠. 그러나 이건 뭐였습니까? 화재 났죠. 화재. 그럼 이거는 식품위생법상 공무원의 조치랑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배상 책임진다는 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경과실에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잖아요. 근데요. 경과실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준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뭐랑 똑같은가? 원래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근데 소멸시효 지났지만 빌렸으면 갚는 게 맞죠.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되지만 도덕적으로는 갚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이거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 그래요.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 그래서 경과실에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배상해주고 그럼 어쨌든 지가 과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17번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 18번입니다. 18번. 그렇죠. 1번은 면책 규정 두고 있지 않다는 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되고요. 2번은요. 그렇죠. 개인 소유물이라도 이게 공물 개념 뭐라 그랬습니까? 소유 개념이 아니라 관리 개념이에요. 관리 개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면 그러면 그때는 공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국가가 임대 기간이 지났지만 세무서를 어떤 건물에 쓰고 있다가 세무서 간판이 떨어지면 국가 책임져야죠. 그렇죠. 사실상 관리도 포함된다는 게 거기 나오는 2번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3번은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이다. 그럼 원래 사격장에 소음 나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불법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뭡니까? 소음도 일정한 기준치를 넘게 되면 공해라 그러죠. 그래서 수인한도 그렇죠. 수인한도를 넘으면 하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4번은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신호등 고장 나면 원칙적으로 책임지는 게 맞겠죠. 다들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신호등도 인정한 것, 부정한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거 어차피 신호등 가변차로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들어가시면요. 19번도 정답률이 조금 낮았었는데 69%밖에 안 되네요. 19번 보시면 이게 원래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권리 발생 사실을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조물일 것,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을 것, 그다음에는 손해가 생길 것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다 하지만 그래도 국가가 면할 수 있는 사유 있죠. 불가항력은 면책 사유죠. 그 면책 사유는 우리는 면책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니은입니다. 이거는요. 지자체에서 우리 판례가 여러분 이게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비용 부담자도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는요.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서로 겹쳐요. 뭐냐면 국가와 지자체가 둘 다 설치 관리자고 둘 다 비용 부담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를 명백하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니은 사건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설치를 해서 충남지방경찰청에게 넘겼었던 관리권은 그 사례예요. 그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해요? 대전광역시는 5조의 설치 관리자, 국가는요 경찰에게 월급 주는 인건비를 부담하는 비용 부담자, 그렇게 본 것이 니은이죠. 디귿은 여러분, 디귿은요. 그래서 니은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디귿은요.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해요? 이중배상금지는 이렇게 돼 있죠.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하여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군인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배상금지는요. 피해자인 군인 등이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구상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중에 일부가 다른 가해자한테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중배상금지랑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그 사건, 여러분 이건 진짜 제가 이거는 그 사건이었었죠. 왜 제가 말씀드렸었던 바로 군대에서 이 사망사고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살로 처리했던 그 사건이죠. 30년 지나서 이제 비로소 이게 자살이 아닌 걸로 밝혀집니다. 피해자가 청구했더니 국가가요. 야, 이거 시간 많이 지났는데 이건 여러분 신의 측에 반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돼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가 뭐 했습니까? 그 관련된 군인들한테 구상권 행사했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신의 측에 안 맞다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해놓고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 20번입니다. 20번. 1번. 그렇죠. 이게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아직 업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죠. 공사를 시작할 때 비로소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손실보상 청구권이 생기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된다. 1번. 2번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3번은 여러분, 아니 공원 지정되고 나서 땅을 하나도 못 씁니다. 이 사회적 제약 한계를 넘은 거죠. 그리고 지가 하락은요. 사회적 제약이 되는 겁니다. 지가 하락은 사회적 제약.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교수 고생 많으셨고요.